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SAT를 강의하는 에릭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SAT 2026년 March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하반기부터 SAT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2026년 3월 SAT 시험이 한 번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에. 자, 어떻게 어려워졌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지문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을 했죠. 자, 어떻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Albert Einstein's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한국말로 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죠. 전공자들도 이해가 어렵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리 SAT 지문에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Average Ratio of Strontium 87 to Strontium 86 in fossil shark teeth from MFS and PFBV 뭐 이러면은 이게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도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인지하고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리고 논리가 복잡했습니다. 예전에는 A는 B다 혹은 A는 B고 B는 C이다 정도에서 끝났다면 지금은 A는 B인데 C일 수도 있어. 그런데 C는 아니었어. 그럼 B인가? 그런데 B도 아니야. 그러면 D인가 봐. 라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선택지가 길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보통 2줄 정도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4줄, 5줄 이렇게 갈수록 길어지는 선택지의 양이 여러분을 더 어렵게 느끼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3월 시험을 자, International version 그리고 US version을 다 통합해서 봤을 때 기출과 기출 변형 문제가 대략 4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출과 기출 변형 문제가 언제적 기출이냐? 2023년 기출이 5% 정도 나왔고요. 2024년 기출이 2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2025년 기출이 20% 정도 나오면서 비단 최근의 시험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2023년 같이 굉장히 오래된 시험에서도 기출 문제들이 기출 혹은 기출 변형으로 재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세안 아카데미에서 우리 브리지반, 브리지 코어반, 독해반, 정규반 그리고 파이널반을 들으신 친구들은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하게 풀릴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신 학생들은 이번 우리 세안 여름방학 특강을 함께 해주시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여름방학 특강은 1차 6월 15일, 2차 6월 22일, 3차 6월 29일, 그리고 4차 국내고 그리고 한국학교 친구들은 7월 20일 날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중복 제외하고 793명이 수강한 SAT 국내 최다 수강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중 연간 8개 학기가 모두 돌아가는 굉장히 SAT가 활성화된 그런 학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자체 제작 모의고사만 150세트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2026년 3월 시험까지 모든 실전 SAT 시험을 모두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강은요, 총 5일째로 이루어지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저희 자체 제작 모의고사를 통해서 SAT에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야, 이런 부분을 특히 포커스해야 돼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월화수 공부했으니까 이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를 풀 때도요, 우리가 PDF나 종이로 풀 때하고 그리고 화면으로 풀 때 성적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화면에 적응하는 연습이 안 돼서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안 아카데미의 세안 큐뱅 시스템은요, 실전과 마찬가지로 3가지 색으로 하이라이트가 가능하고요. 3가지 다른 형태로 언더라인이 가능하고 노트 여기다 붙일 수 있고요. 리뷰 찍을 수 있고요. 리뷰 마크 나오고요. 리뷰 페이지 있고요. 자, 크로스 아웃 가능하고 라인 리더도 있고요. 그리고 단축키 모두 다 가능하고 데스모스도 실전과 동일하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을 공부하실 때 가장 좋은 선택지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름방학 특강은요, 오프라인반, 온라인반을 서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온라인반을 하는데 오프라인 학생들이랑 같이 있으면 오프라인 학생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수업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프라인반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학생들은 여기 없기 때문에 수업이 마찬가지로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는 온라인반과 오프라인반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브리지반과 1500반은 9시에서 5시까지, 그리고 1400반은 10시에서 6시까지, 온라인반은 브릿지 1400, 1500반 전부 다 1시에서 9시까지, 그리고 미주반은 9시에서 1시까지, 유럽반은 그렇죠 5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총 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딩이 먼저 할 수도 있고 라이팅이 먼저 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3월 시험으로 돌아가서 자, 모듈 1에서 이건 인터내셔널 버전 기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vocab 문제였고요. 6번, 7번이 메인 에리어 문제, 8번은 overall structure 문제, 9번, 10번도 메인 에리어 문제, 메인 에리어 문제가 이렇게 중간에 띄어서 나왔죠. 총 4문제가 나왔고요.
11번이 literature 문제였고요. 12번은 informational graphics, 13번은 claim support, 14번, 15번이 logical completion, 16번에서 20번까지가 standard English conventions, 21번, 22번이 logical transition, 그리고 23, 4, 5, 6, 7까지가 student note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가 안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 펑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마리오 2에서도 펑션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vocab 문제, 5번이 overall structure 문제, 6번이 connection between text 문제, 7번, 8번이 comprehension 문제였는데요. 7번은 factual comprehension이었고 8번은 inference였습니다. 9번은 claim support 문제, 10번, 11번이 informational graphics 문제, 12번, 13번이 logical completion 문제, 14번에서 20번까지가 standard English convention grammar 문제죠. 21번에서 25번까지가 logical transition 문제고요. 26번, 27번은 student note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international version 기준이고요. US version 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마리오 2에서 뭐가 안 나왔어요? student note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서 이 logical transition 문제가 총 7문제가 US 버전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특가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갈수록 logical transition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vocab 문제에서요. 1번 문제의 답은 perfunctory, 형식적인 이런 단어가 답으로 나왔었죠. 자, 오답으로는 cryptic, inaccessible, haughty가 나왔었고요. 2번에는 concentrated among, 집중적인, 오답으로는 authenticated by, habituated to, contemporary with가 나왔었네요. 3번은 constraint, 제약 혹은 제한, 뭔가 한계가 있어 라는 말이었죠. 오답으로는 misgiving, composure, modesty가 나왔고요. 이거는 밑줄 그어놓고 밑줄 그은 단어랑 가장 의미상 가까운 게 뭐야? 라고 물어봤던 그런 문제였죠. 그리고 4번은 counterfactual,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을 할 때 우리가 counterfactual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에릭이 잘생겼더라면 이런 말을 하면 에릭이 잘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이거는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거짓말이랑 다른 거예요. 그냥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때 counterfactual이라고 하고요. 오답으로는 ambivalent, imagined 그리고 overheard가 등장을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의 overall structure 문제는요. Paul Linebarger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US Army 가이드라는 걸 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어. 왜냐면 이게 이 가이드를 통해서 향후 미국의 foreign policy에 큰 영향을 줬거든. 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6번에 connection between text가 나왔죠. 우리가 자주 보던 이 CMN이라는 것에 대해서 텍스트 1에서는 keeping root systems separate이 굉장히 crucial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텍스트 2에서는 자, 이 앞에 있던 그 스터디의 디자인이 뭔가를 보장할 수가 없었어 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7번의 comprehension 문제는 inverse 문제였고요. 희귀 manuscript가 traveling minstrel의 책에서부터 복제된 거야 라는 내용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8번은 factual 문제였죠. doing philosophy와 studying philosophy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그냥 fact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9번의 claim support 문제는 weak인이어서 항상 이거 support인지 weak인인지 꼭 확인하기로 했죠. 그래서 자, 오크에오라는 곳과 사우스 아시아 사이에 트레이드 링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10번, 11번은 informational graphics 문제에서 10번은 global strontium seawater curve에 대한 그래픽이 나왔고요. 11번에서는 mobility patterns in the US and Cote d'Ivoire에 대한 그래픽이 나왔구나. 이건 그래픽만 잘 보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12번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나왔던 last mile delivery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AI도 발전하고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송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그 마지막 한 단계는 아직도 힘들어 라는 질문이었고요. 13번은 dietary mix among female brown bears may reflect the social learning effect. 그러니까 여자 그 갈색 곰들이 뭘 먹는지가 이게 사회적으로 배워서 이걸 먹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14번부터 20번까지는 grammar 문제, standard English convention이라고 부르죠. 14번은 personal pronoun 문제, 15번은 independent clause를 identify 할 수 있는지 문제, 16번은 subject verb agreement 문제, 17번은 possessive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문제였죠. 18번은 past participle phrase가 뭔지 알아보는 문제, 19번은 transitive adverb의 사용처를 묻는 문제, 그리고 20번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punctuation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1번부터 25번까지가 logical transition 문제였고요. 21번은 ultimately, 22번은 thus, 23번은 by contrast, 24번은 specifically, 그리고 25번은 still이란 말이 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6번, 27번에서는 26번의 AM Turing Award라는 걸 이 어워드가 누구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 라는 걸 골라주시면 되고요. 27번은 emission spectrum in the violet portion of the visible spectrum에 대해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3월 시험도 굉장히 잘 보셨길 바라고요. 갈수록 SAT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SAT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특강 우리 세안 아카데미와 함께 하시다면 가장 빠르고 가장 즐겁게 SAT를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잘 가요.